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거잖아요. 신분증. 근데 요즘 이 신분증 시스템에 중요한 변화들이 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맞아요. 단순히 규정 몇 개 바뀌는 수준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우리 사회의 신원 확인 방식 자체가 뭐랄까 보안 강화랑 일관성 확보 이 큰 틀 아래서 재정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주민등록증부터 운전면허증까지 당신이 정말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들, 그 핵심과 배경을 한번 속 시원하게 펼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전에 위조 신분증 하나 때문에 막 수천만 원씩 금융 피해가 생겼던 그런 아찔한 사건도 있었고요. 네, 있었죠. 또 점점 편리해지는 모바일 신분증, 이거 발급 방법이랑 또 숨겨진 유의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운전면허증 관련해서 아주 큰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일상하고 완전 직결된 정보들이니까요.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오늘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그 좀 충격적이었던 금융사고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주소도 틀리고 발급기관 이름도 엉뚱하게 적힌 위조 신분증 하나로요. 수천만 원 비대면 대출이 나가고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어지고. 심지어 휴대폰까지요? 네, 맞아요. 불법 휴대폰 개통까지. 아니, 신분증 확인 절차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변화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보통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고객 신분증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금융결제원이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시스템에서 신분증에 있는 정보를 전부 다 확인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 전부 다가 아니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름이나 주민번호 이런 핵심 정보는 확인을 했어요. 근데 같이 적혀 있는 주소나 아니면 어디서 발급됐는지 발급 기관 같은 정보 있잖아요. 네. 이런 건 확인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거죠. 아, 그 틈을 노렸군요. 그렇죠. 바로 그 빈틈을 노려서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실제 정보랑 똑같이 만들고 주소나 발급기관 같은 건 가짜로 적은 위조 신분증이 그냥 검증 시스템을 통과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대출부터 시작해서 불법 개통까지 쭉 이어진 거죠. 디지털 거래의 허점을 제대로 파고든 상당히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와,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 핵심 정보 몇 개만 맞으면 나머지는 사실상 그냥 무방비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셈이죠. 이런 사건이 자꾸 생기면 이 비대면 거래 자체를 믿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금융권에서도 당연히 뭔가 대응을 하고 있겠죠? 그럼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이 계속 커지면서 이 신원 확인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사고가 났던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바로 시스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고요. 특히 비대면 거래할 때 본인 확인 강화를 위해서 영상통화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이런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 영상통화까지? 네, 그리고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다른 금융사들한테 그 안면 인식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도입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비대면 환경에서 보안 수준 자체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이런 보안 강화가 정말 필수적이겠네요. 이런 흐름 속에서 보니까 실물 신분증 대신에 쓰는 모바일 신분증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지갑 잘 안 들고 다닐 때 많은데 스마트폰 안에 그냥 안전하고 공신력 있는 신분증이 딱 들어있으면 진짜 편할 것 같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편리하면서도 보안상까지 갖춘 그런 디지털 신원 증명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네. 다행히 올해 3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아, 드디어 전국이요. 예전엔 시범 운영이었죠. 맞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했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이건 진짜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럼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신분증하고 완전히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은행 창구나 공공기관에서도 문제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건지? 네, 법적으로 실물 주민등록증하고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오, 그러니까 은행에서 금융거래 하실 때나 관공서에서 민원서류 발급받을 때 있잖아요. 신분 확인이 필요한 거의 모든 곳에서 실물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디지털 신분증인 거죠. 법적 효력이 동일하다니? 오, 안심되네요.
그럼 발급 절차는 좀 어떤가요? 혹시 너무 복잡해서 어르신들이나 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진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발급 방식은 지금 두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본인 실물 신분증 있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는 거예요. 네. 가서 창구에서 일회용 인증 QR코드라는 걸 발급해 줍니다. 그걸 본인 스마트폰에 있는 정부24나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딱 찍어서 등록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제일 간편하게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아, QR코드 방식. 간단하네요. 네. 두 번째 방식은 약간의 준비가 좀 필요한데요. IC칩, 그러니까 집적회로 칩이 들어있는 새로운 형태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으셔야 해요. 아, IC칩 박힌 주민등록증이요? 네. 이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이걸 발급받은 다음에 이 IC칩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이렇게 딱 대서 태그한다고 하죠. NFC 기능을 이용해서. 네네. 그렇게 해서 모바일 신분증 앱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아, QR 방식이랑 IC칩 방식. 어떤 걸로 하는 게 더 좋을지 좀 고민될 수도 있겠는데요. 두 방식 사이에 뭐 실질적인 차이점이 있나요? 그냥 발급 절차만 다른 건지.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바꿨을 때 혹은 좀 이따 설명드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만료됐을 때 재발급 절차가 달라요. 아, 재발급이요? 네. QR코드로 발급받으신 경우에는요.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주민센터를 가셔야 돼요. 가서 QR코드를 또 받아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 좀 번거로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IC칩 방식으로 발급받으셨다면 스마트폰을 교체하더라도 주민센터 다시 갈 필요 없이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IC칩, 실물 주민등록증을 새 스마트폰에 다시 태그하기만 하면 간편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오, 훨씬 편하네요. 네, 장기적으로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IC칩 방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처음 발급받으실 때 한번 고려해볼 만한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스마트폰 자주 바꾸시는 분들은 IC칩 방식이 확실히 편리하겠어요. 근데 방금 유효기간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요? 실물 신분증은 뭐 잃어버리거나 갱신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쓰는데 이건 좀 유해인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나중에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3년이요? 네, 실물 신분증에는 따로 유효기간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 즉 재발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야, 3년 유효기간. 이건 진짜 밑줄 쫙 쳐야 할 정보네요. 까맣게 잊고 있다가 정작 필요할 때 못 쓰면 엄청 곤란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럼 3년 뒤에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처음에 발급받은 방식에 따라 다른 건가요? 정확합니다.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발급받았는지에 따라서 재발급 절차가 달라져요. QR코드로 받으셨으면 유효기간 만료됐을 때 다시 주민센터 가셔서 일회용 QR코드 새로 받으셔야 하고요. 네. 근데 IC칩 방식으로 받으셨다면 유효기간 만료 시에도 주민센터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 안에서 IC칩 실물 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갱신, 즉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발급받으셨는지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미리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편리하긴 한데 이 유효기간하고 재발급 절차는 미리미리 좀 챙겨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다시 실물 신분증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죠. 지갑 속에 있는 신분증 오래 쓰다 보면 사진이 좀 닳거나 흐릿해져서 잘 안 보일 때 있잖아요. 네, 있죠. 예전에는 신분증 자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만 아니면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는 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휴대폰 개통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었어요. 휴대폰 개통이요. 네. 이전에는 신분증 사진이 좀 훼손됐더라도 다른 정보가 맞으면 개통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본인 확인 절차가 훨씬 강화됐습니다. 어떻게 강화됐나요? 이제 이동통신사에서는요. 휴대폰 새로 개통하거나 번호 이동할 때 고객이 낸 신분증 사진하고 행정안전부 같은 정부기관에 등록된 사진 데이터하고
실시간으로 비교 확인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써야 해요. 와, 실시간으로요? 네. 단순히 이름, 주민번호 같은 글자 정보만 대조하는 게 아니라 사진 자체가 얼마나 훼손됐는지, 원본하고 일치하는지, 혹시 위변조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야. 그래서 만약에 사진이 너무 심하게 손상됐거나 시스템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감지되면 아예 개통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와, 사진까지 실시간으로 대조한다니 정말 꼼꼼해졌네요. 그럼 이제 단순히 신분증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태까지도 중요해진 거군요. 그렇죠. 이제 신분증 사진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낡았다면 미리 재발급 받아두는 게 진짜 상책이겠어요. 네, 그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특히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다가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요. 당신의 운전면허증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더 이상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게 아주 중대한 정책 변경입니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증이 갱신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러니까 만료됐더라도 은행이나 관공서, 병원 같은 데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사실상 가능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유효기간 지나면 바로 효력 없어지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모바일 신분증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되어 온 거죠. 일종의 예외적인 경우였어요. 네. 하지만 2025년 9월 1일부터는 이런 예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더 이상 금연기관이나 관공서 등에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아예 안 되는군요. 네, 관련 시스템이 다 개편돼서 갱신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만약 기간이 지났다면 본인 확인 서비스 제공 자체가 차단될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그동안은 괜찮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거죠? 다른 신분증이랑 달라서 현장에서 좀 혼란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뭐 신분 도용 문제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나요? 핵심을 딱 짚으셨네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혼란이에요. 혼란. 네. 어떤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중요하고 운전면허증만 예외적으로 만료 후에도 인정해주다 보니까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같은 데서 업무 처리할 때 혼선이 너무 잦았어요. 고객들한테 설명하기도 좀 애매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둘째가 바로 보안 문제입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이미 만료된 운전면허증이 오랫동안 회수되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걸 이용한 신분도용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거든요. 아, 만료된 걸로도 범죄에 쓰일 수 있군요. 그렇죠. 유효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범죄에 사용될 여지가 더 컸던 거죠. 그래서 다른 신분증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또 신분도용 위험도 줄여서 사회 전반의 신원 확인 시스템의 일관성하고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를 바꾸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렇군요. 현장의 혼란 줄이고 신분 도용 범죄 예방하고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조치인데 이제야 시행되는 거네요. 그럼 이 변경 사항 때문에 실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네, 예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찰청 추산을 보니까요. 현재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갱신 안 한 사람이 약 58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58만 명이요? 와, 그것도 엄청 많은데요?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2025년 한 해 동안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이 되는 사람이 무려 490만 명이 이릅니다. 네, 490만 명이요. 네, 490만 명입니다. 58만 명도 많은데 한 해 갱신 대상자가 그렇게나 많다고요? 아니,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맞습니다. 이 49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최근 15년 동안 연간 갱신 대상자 수로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 갱신 대상자가 한 390만 명 정도였거든요. 네. 그거랑 비교해도 100만 명이나 확 늘어난 수치예요. 와.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갱신 대상자가 몰리는 거죠? 그럼 2025년에는 뭐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이 정말 뭐랄까 북새통을 유겠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있어요? 네, 2025년 전체 갱신 대상자가 49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중에서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미리 갱신을 마친 사람이 약 180만 명 수준이에요. 전체의 한 37% 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37%요? 그럼 나머지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나머지 3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하반기,
특히 제도가 딱 바뀌는 9월 이후하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갱신 신청에 몰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아, 연말에 몰리겠네요. 그렇죠.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연말쯤 되면 운전면허증 갱신하려고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막 4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갱신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시간이요? 와, 잠깐 짬내서 처리할 일을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셔야죠. 자, 이 모든 정보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확인해 보셔야죠. 바로 지금 당신 지갑 속에 있는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힌 갱신기간, 이거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2025년이 갱신기간이거나 혹은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절대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연말에 그 갱신 대란에 휩쓸리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갱신 신청이 되잖아요. 네, 1종 보통은 제외지만 2종 보통은 가능하죠. 네, 2종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걸 알아보시는 게 시간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진짜 몇 분이면 온라인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을 몇 시간씩 줄 서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시간 아깝죠. 네. 오늘 저희는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신분증 관련 주요 변경 사항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금융거래할 때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는 점, 네, 중요하죠. 그리고 편리하지만 3년 유효기간하고 발급 방식에 따라서 재발급 절차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네, 유효기간 3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죠. 2025년 9월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더 이상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까지요. 네,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신분증 시스템의 어떤 허점들을 보완해서 보안성을 높이고 또 여러 신분증 간의 기준을 통일해서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동시에 우리 개개인에게도 자기 신분증 관리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라, 이걸 요구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고 또 예상치 못한 행정적인 불편 겪지 않으려면 이런 변화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만큼 확실한 대비는 없겠죠. 오늘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점점 더 정교해지고 다양해지는 이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 속에서 미래에 우리는 또 어떤 방식으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안면 인식 기술을 넘어서서 목소리나 홍채 아니면 정맥 패턴 같은 더 개인화된 생체 정보가 보편화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은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아이디 같은 게 표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변화하는 기술 속에서 미래의 신원 증명 방식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적 유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